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공공보건의료 인프라확충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확충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건 그리고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확충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여태익 시민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확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손명희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정치락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정남 시민건강과장입니다. 시민건강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울산과 광주만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방의료원을 현행 41개에서 2025년까지 44개로 확충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료원 및 도심권 상급 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 인프라 확충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 지역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형태는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창평동 1232-12번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약 4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약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립 규모는 500병상, 22개 진료과 의료 인력은 900여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80억 원입니다. 다음 추진 상황입니다. 2021년 1월 14일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및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울산의료원 건립 범시민 서명 운동을 통해 22만 2천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울산의료원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10월 29일 사업계획서 및 예타면제 요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 2022년 예산이 국비와 설계비로 1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타당성 재조사 요구서를 복지부에 제출을 했고 금년 1월 22일 타당성 재조사 신청을 기재부에서 KDI로 의뢰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 3일 KDI 연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고 지난 8월 26일 울산의료원 설립 1차 중간점검회의를 기재부와 복지부, KDI 그리고 우리 시가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복지부에서는 500병상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또 성남시 의료원을 모델로 비교를 했고 진료권 인구가 2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10만 명으로 변경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타당성 재조사 대응 및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4년까지 기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5년부터 27년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개원을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현장 위치도와 사진입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북부 소방서 바로 옆 부지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산재 전문병원 전문 공공병원 건립 추진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우선 위치는 울주군 구라리, 범석 구라리 10번지에서 15번지 일원입니다. 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33,000평방미터고 건축 연면적은 47,962평방미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300병상 종합병원급으로 18객과 2개 연구소, 진료 인력이 58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59억입니다. 이 중에 이제 부지 매입비는 572억인데 이거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울주군과 우리 시가 10차에 나누어서 10회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 1월 29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2020년 5월 21일 울산시, 울주군,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 MOU를 체결하고 2021년 1월 25일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2021년 9월 7일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해 10월 22일 의료시설 용지 부지 매매 계약을 울산시와 울주군 LH가 계약을 했고 금년 6월 14일 울주군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특별한 돌발 변수는 지금 없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2023년 3월에 착공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 2026년에 준공을 하는 국립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도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울산의대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1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울산대 의대가 편법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시정명령이 되었고 이행계획서를 3차에 걸쳐서 보완을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지역 여론은 울산의대의 빠른 시일 내에 울산 복귀를 희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추진 사항은 2022학년부터 의과대학 모든 이론 과목 수업은 울산에서 운영한다. 그다음에 2023년부터는 모든 이론 과목은 울산 본교 수업으로 진행한다. 그다음에 의대 행정실 직원 울산 이전 근무와 관련해서는 1, 2단계로 구분을 해서 2023년
2학기부터 1, 2학년 학사 지원 정규직 의대본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는 24학년도 교학행정국 직원으로 확대를 해서 3단계는 의대 신축 시점에 신규 채용을 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자료 및 대학교 홈페이지에 캠퍼스, 이걸 이제 서울 캠퍼스를 쓰고 있는 것을 모두 삭제하는 걸로 2023학년부터 의대 모집 요강 시에 서울 캠퍼스라는 홍보 문화는 모두 삭제하는 걸로 이행 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론 수업과 실습 과목 수업은 실습실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통합 가능한 거리의 부속 병원이나 협력 병원을 활용해서 울산에서 진행하는 걸로 이행 계획서가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 행정 사항입니다. 교육 과정을 단기간 안에 이제 변화를 해서 급히 진행할 경우에 파행이 우려된다라는 울산대학교 입장이 있고, 그다음 교육부는 울산의대의 이행 계획을 충실히 조속히 시행을 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시 입장은 교육부와 울산대학교 의대의 진행 상황을 동향을 잘 살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건 그때그때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제2울산대학교 병원 설립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제2울산대학교 병원 건립은 지역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이 동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도심 끝내에 1000병상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제2울산 가칭 제2울산대학교 병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울산의대 이전 문제하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 정원 이름 문제하고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선 그 울산대학교 측에서는 의대 정원이 최소한 60에서 100명 정도의 정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의대 정원이 지금 40명 가지고는 사실 제2병원까지 운영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이 826명, 그다음에 부산대가 343명, 인천이 89명, 대구가 302명, 강주가 250명, 대전이 199명인데 우리 울산광역시가 4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정원이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의정협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논의가 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정협의하고 복지부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협의가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들은 최소한 울산대학교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울산대학교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애로사항이 하나 있다라면 이게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이 이제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이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어떤 직접적인 재정이나 이런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 행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부지가 결정됐을 때 부지와 관련되는 그 후속 행정적 절차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공진영입니다. 건강국장님 방금 울산에 대한 의료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내용들과 또 향후 울산에 생겨날 공공병원과 산재병원과 울산대 병원에 대한 부분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지역구로 있는 울주군의 남부권을 혹시 아십니까? 예. 거기에 지금 저희 유권자 시민분들이 한 8만 4천여 명의 정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한 2만여 가까운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지금 혹시 이런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이제 울산 우리 남부권 특히 이제 울주로 치면 이제 그 온산, 서생, 온양, 청량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그 급성기 병원이 이제 남울산 보람병원이 응급실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제 존재를 하다가 이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도저히 이제 이걸 운영이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한 2년 전에 이제 응급실을 폐쇄를 하고 그게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 그래서 울주군 이제 남부권 그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주민들이 긴급하게 쉽게 말하면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일단 시내까지 와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그게 이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이제 중앙병원인데 그 119에서 이제 그때 우리가 남울산 보람병원이 이제 그 응급실 폐쇄를 할 당시에 논의를 한 게 뭐 야간이든 주간이든 이제 어떤 뭐 사고가 발생이 됐던 응급 환자가 발생됐을 때 이제 울산대 이제 중증은 이제 울산대학교 근역외상센터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게 중증이 아닌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병원까지 오는 시간을 봤을 때 골든 타임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울주군이 추진을 지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공백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울주군이 자체적으로 군립병원을 건립하겠다라고 이제 군수님이 공약도 하셨고 지금 그 뭐 팀을 꾸려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 부분들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119 지금 그 응급에 대한 골든타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생과 웅천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벗어나는 게 그걸 할 수 있는 게 40% 정도대입니다. 그런 부분들 다른 읍면에는 5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울산의 어느 지역 가도 그런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울주군 말고 없습니다. 없어요. 어느 구를 가든 병원이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최소한 한 2개 이상입니다. 근데 울주군에는 지금 방금 했는 산재모병원도 정말 어렵게 해서 지금 유치가 돼서 오는 부분들이고요. 언양 쪽에 가도 보람병원 1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뭐 그 인석재단 의료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남부권에서도 이제 방금 이야기했는 보람병원도 인석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경영상의 문제로 이제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과연 울산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울산시에서는 울산 시민 아닙니까, 이 사람들? 보람병원이 없어지고 응급의료원이 없어지고 하는데 울산시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응급이 발생됐을 때 지금 거기에는 대부분 다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본 국장님이나 과장님 안에 계시고 뒤에 관계 공무원들 계시지만 만약에 지금 그런 곳에 지금 살아라 하면 사시겠습니까? 웅촌에서 서생에서 중앙병원까지 가려 그러면 최소 40분 이상입니다. 최소입니다, 그게. 최소 40분 이상, 그것도 구급차를 이용해서입니다. 119 구급차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 구급차가 한 분의 응급 의료인이 생겨가지고 출발을 했을 때 다른 곳에 이제 생기면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그런 시간을 기다려서 구급차를 기다려야 됩니다. 과연 지금 방금 이야기하시는 골든타임을 안 놓친다라는 그 대답이 책임 있는 이야기가 되는지. 울산시에서는 울주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군민이라 생각하고 울산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들리는데 앞으로의 울산시에서 해결 방안이나 앞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나 또 계획하고 있는 향후에 계획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우리 부위원장이 뭐 이 지적하시는 부분 당연히 뭐 지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원만 하더라도 지금 25년 수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타당성 재조사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어떻든 우리가 이제 뭐 감염병 문제라도 겪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근근히 이제 그 BC 값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울산광역시 전체를 놓고 봐서 공공병원 하나 짓는데도 25년 동안 이렇게 정부하고 해서 이제 하나 이제 될똥말똥 지금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울주군 남부권에 이제 그 병원이 없는 거는 그런 기정사실인 거고, 그럼 거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있으려 그러면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큰 범위를 이야기하시는데 최소한의 범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작게는 119 의료차를 더 배치를 시켜준다든지, 보건소가 있으면 보건소의 인력을 더 확충을 해서 늘려준다든지, 장비를 더 늘려준다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인력난이 있는 부분들을 확충하고 그 기계라든지 부분들을 확충해가지고 최소한의 응급치료는 될 수 있도록 해서 큰 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와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게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장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어차피 지금 하기로 다 돼가 있는 것들이니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일단 뭐 지금 남부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보건소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소가 이제 서부권에 이제 본보건소가 있고, 그다음에 온양 망양에 우리가 이제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거의 보건소급 보건지소입니다. 거기가 통합보건지소가 이제 거기 존재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라는 곳이 급성기 어떤 응급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보건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영향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 되려면 거기 의사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보건지소라는 통합보건지소라는 이제 역할이라는 게 그런 업무는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여건 된다면 그런 기능도 같이 놓으면 좋긴 좋죠. 좋은데 저희들이 그 울주군 같은 경우에 이제 공보이들이 뭐 한 22명이 이제 그 배치가 돼 있습니다. 울주군은 있다고요? 공중보건의사요. 예. 공중보건의사가 22명이 울주군에 배치가 돼 있는데 이제 울주군만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원들을 배치하는 이유도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의료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배치를 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울주군 보건소, 남부 통합보건지소에서 이제 그런 기능까지 해야 될 어떤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달리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장님 정말로 수고하시고 울산의 이런 의료의 부분들을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 살았는 사람이고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애가 배가 아파하는데도 그를 바로 옆에 여기 있는 곳에서 해결을 못하고 차를 1시간 거리를 가서 해결하는 그런 심정, 또 부모가 아파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심정을 좀 알아주십사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너무 좀 제가 첫 자리에 좀 격하게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좀 전달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좀 새겨 듣고 또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그 어떤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공백을 메울 건지 고민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치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공 의원님이 환경복지위원회 안 들어오신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1페이지에 22년 8월 26일 날 어려운 슬립 1차 중간 점검 회의 해가지고 해놨는데 뭐 일간지에 긍정적인 얘기를 기사화 시켜놨는데 지금 회의 장소에서 밝혀도 될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은 공개된 장소에서 밝히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제 뭐 상당히 그 긍정적인 아주 밝은 보도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 그 비관적이라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희망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지금은 지금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 시가 유리한 어떤 그 요소들을 자꾸 발굴해서 우리가 제출하고 이제 뭐 추가로 제출하고 해서 어떻든 우리가 타당성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기재부나 KDI나 복지부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저희들 회의를 가보면 이제 느낌이라는 게 좀 뭐랄까요 뭐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분위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막적으로 이게 지금 타당성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비밀로 붙여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기는 한데 그걸 뭐 너무 희망적으로 우리가 갈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부정적으로 뭐 이렇게 절망적으로 그렇게 또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우리한테 유리한 논리를 자료를 찾고 해서 보완 제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뭐 정 국장께서 일부러 안 하시지는 않겠지만 시작하셨으니까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일단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예.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아까 그 제2 울산대학교 병원 설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흔히들 이제 늘 비교하는 게 광주하고 대전하고를 많이 비유를 하는데 물론 국립이고 사립이고 어떤 차이점은 뭐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울산 시민들도 조금 더 의료시설에 대해서 접근이라든지 좀 그간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진혁 의원님 하신 말씀도 충분히 새겨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도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예.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울산을 잘 지켜주신 여태익 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요. 저희 공진혁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는 사실 의료 인프라가 최근까지 그렇게 부족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산재병원이라든지 울산의료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입지라는 부분에서 이제 보면 다 정해진 얘기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위치가 사실은 좀 안 맞다라는 일단 지나간 거지만 일단 한 번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산재 전문은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공단이 많이 위험한 공단이 위치한 사실은 이제 울주군의 남부권에 사실 좀 위치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울산의료원은 울산을 대표하는 의료원으로서 북구에 있는 것보다는 울산의 중심인 지금 산재병원 범서 쪽에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사실 지금 좀 직관적으로 좀 들거든요. 하지만 위치는 사실은 이렇게 다 정해졌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아까 공진혁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사실 울주군에서 지금 울주 군병원을 좀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짓는 비용보다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라는 걸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산의료원이나 산재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남부권에서 사실 이제 분원인 개념을 좀 하나 더 가져가는 건 어떤가라는 울산의료원의 분원. 사실 울주군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서 200병상의 병원을 지어서 울주군에서 재원으로 부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응급센터 기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이나 아이들이 긴급하게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를 갖추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울주군에서 좀 감당을 하고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울산의료원이 사실 북구에 있는데 울산의료원을 이용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북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예타에서 100만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남구에 있는 사람, 울주군에 있는 사람, 울산의료원까지 갈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북구는 사실 울산의료원뿐만 아니라 기타 근처에 병원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라는 어떤 감염병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비식값이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라 생각이 드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를 조금 보완을 하려면 울주군과 협약을 해서 울주 분원을 좀 설치를 하면 사실 울산의료원의 역할이 그만큼 북구와 울주군 그쪽을 분산되게끔 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남구나 중구나 이쪽은 사실은 충분히 의료 인프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과도하게 다 군에서 비용을 대든 시에서 비용이 되든 다 그건 세금이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을 좀 울주군과 좀 찾아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대 의대 정원의 목표치가 몇 명인가요? 목표는 일단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지역 의원들이나 여러 분들을 활용해서 꼭 이 부분은 좀 확대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울산에 있는 인재들이 또 울산 의대에 들어가서 또 울산에 또 와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 되면 울산시에 있는 의원들 많잖아요. 좀 영향력 있으신 분들 찾아가서 협조를 좀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꼭 이 부분은 좀 울산대병원하고 협의해가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울산의료원의 어떤 분원을 남부에 좀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울주군과 얘기해서 협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초로 지금 제안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분은 이제 의료원이 되면 이제 남북권에 이제 분원을 검토를 해보라는 내용인데 뭐 이까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보지는 못했던 부분인데 이게 의료원이 이제 되게 되면 근데 시민들이나 약간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료원이 생기면 이제 의료원의 기능이라는 게 일반 병원들이 할 수 없는 거,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 그럼 이 기능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공공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수 의료 영역들이 들어가는 거고 일반 뭐 환자들이야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울산이 가장 취약한 게 지금 소아 같은 경우에 밤에 야간에 공휴일에 갈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부 이 의대 정원하고 물려 있어요. 의사 숫자가 적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구권에 병원을 하나 만약에 짓는다고 치더라도 그 병원에 데려다 놓을 의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가 지금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응급 같은 경우 응급의학과 교수 전문의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으면 있으나 안 하거든요. 응급실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근무할 의사들을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물려 있는 게 지금 뭐 소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공의가 지금 미달을 되는 게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에 전부 그 흉부 전부 미달 상황이 되는데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는 한 27%밖에 이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 전공이 전문의가 되더라도 지방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울도 수도권에도 모자라니까 27명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의정협의체하고 보건복지부가 이제 의대 정원 문제하고 이런 걸 이제 해결을 할 때 뭐 심지어 이제 남원에 있는 그 서남대학교 그 과대학을 이제 쉽게 말하면 공공의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배출되는 자원들은 지방에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뭐 하겠다라는 이런 뭐 안도 있고 있었는데 어떻든 이제 의사 수급 문제가 우선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기관을 짓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제 순서가 그래야 돼야 되거든요. 짓는 것부터 가가지고는 이 순서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은 의사 수급 문제부터 해결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짓고 운영하고 이런 순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료원은 이제 준공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보면 남북권에 이제 그 분원을 검토를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그 검토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고요. 좀 건물을 지을 때 갖고 이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울산대 의대를 그런 명분으로 사실은 100명까지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계속적으로 중앙에다가 그 의견들 올리시고요. 그리고 그 올린 인원들에 대해서 다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울산의 인재들이 울산대학교 병원에 그 입학을 하고 그 친구들이 조건을 좀 걸면 돼요. 울산에서 그래도 10년이든 어디든 좀 근무를 하는 조건을 걸든지 뭐 어떤 인센티브를 걸게 되면 뭐 지방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건을 좀 걸어서 입학을 좀 받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게 뭐 인원을 충족하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지역의 어떤 그런 현안들이나 그 급한 어떤 그런 위급성을 좀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에서도 지금 계속 군립병원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죠. 예. 그럼 군립병원을 짓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군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성이 쉽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울산시에서 같이 분원격으로 사실 좀 건물을 짓고 운영비를 같이 서로 쉐어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조금 더 명분도 있을 뿐더러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리고 울산시나 군에도 뭐 적당하게 잘 얘기를 할 수 있는 충분히 명분거리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는 거죠. 늦기 전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것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단계에서 연계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의료원 자체도 지금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하고 엮어가지고 만약에 이래 하는 것 같으면 뭐 엮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시기적으로 뭐 도저히 어려운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원이 되고 난 뒤에 개원되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분원을 남부 쪽에 하나 검토를 한다라는 거는 검토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걸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사실상 울산대학교 병원 설립의 가장 핵이 의대 정원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힘든다고 하고 의사들도 이거 뭐 과연 되겠나?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뭐 문제가 크게 뭐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지역끼리 맞물려 있는 그런 또 성격도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금 의대 정원은 이제 교육부하고 그다음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이제 의사협회, 그다음 뭐 전공의협회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의사 관련 단체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의논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의사협회도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 뭐 의사들이 너무 경무에 시달리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니 그럼 정원 늘리자고 하면 또 의사들은 거기는 또 결사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반대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 뭐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참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야 뭐 학교 정원 늘려주면 어느 학교가 싫어하겠어요. 이미 있는 학교에서. 그다음에 또 복지부도 의사가 이렇게 부족한데 늘려주고 싶죠. 그런데 이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의사들 단체에서는 이건 뭐 도저히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해결이 될 기미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논의하다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이거 접어놓고 코로나 대응하고 나서 그때 보자고 하고 한 게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 시민들은 저희 중구도 마찬가지지만 남구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동구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상급병원은 거기 있다 보니까 위급한 환자들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도심지에 우리 중간에 어디라도 있으면은 너무 진짜 괜찮겠다. 이런 발상에서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시작을 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엉뚱한 이런데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아마 제가 나아가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은 있습니까? 어떻게? 네,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닌 거는 맞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가 할 수 있는 또 영역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국민적 공감대는 뭐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의사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맞아. 그러면은 이제 의료인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쟁점되는 것들이 이제 뭐 원격 진료다, 비대면 진료 뭐 이런 것까지도 막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뭐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가 일부는 되고 있고 비대면 진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는데 그걸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상황이 이래 되니까 또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코로나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뭐 정부도 그렇고 대학들도 그렇고 또 이제 병원협회라고 또 있는데 이 병원협회나 이런 데서도 사실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의사 정원 좀 늘려가지고 쉽게 좀 이렇게 지방 특히 이런 지방에서는 이제 단지 이제 그 의사들만 이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혼자서 그렇게 뭐 자기들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어떤 국민들 정서상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공진혁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남북 간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든 간에 시에서 뭔가를 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보람병원 이제 상황이 열악해서 응급실이 없어지고 막 그래 병원을 폐지할 때 그쪽 분들이 절실하게 나와서 데모하는 것도 저도 가서 지켜봤고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생각 외로 좀 심각하다. 어떻게 거기가 뭐 공장이 또 우리가 밀집 지역으로 돼 있다 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 시내까지 또 특히나 그런 또 오후 늦게부터 해가지고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 시간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뭐 어떤 대책을 강구는 해야 된다. 뭐 응급실 차를 그쪽에다가 진짜 전문적으로 무슨 뭐 그런 걸 공유해서 뭘 하든지 간에 어떠한 좀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좀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네, 잘 좋은 알겠습니다. 의견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울산대 의대 이전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모든 이론 과목을 울산 본교에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셨고요. 실습 과목 수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습실 설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들도 울산대 의대가 빨리 뭐 울산에 오면은 좋은데 또 뭐 울산대학교 측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학생들이 울산을 오게 되면 울산서 실습할 수 있는 실습실도 있어야 되고 실습 기자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대 또 교사가 지금 없거든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교사 자체가. 그럼 교사를 또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동구에 이제 뭐 울대병원 인근에 이제 위치를 잡아서 이제 학교를 짓고 거기에 이제 실습 그다음에 뭐 이론 교육이야 뭐 강의실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본 대학교에서도 하면 되는데 실습이라는 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 인근에 이제 부지에다가 이제 신축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신축이 되면 이제 그게 신축이 뭐 금방 되는 게 또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그 울산대학교에서 요청한 게 그 협력병원 그다음에 이제 실습병원을 통합 가능한 거리면은 좀 인정을 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울산대학교 병원 자체에서도 실습을 하면 되는 거고 또 협력병원이 뭐 지금 서울 아산병원도 협력병원입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그 협력병원도 지금 뭐 KTX 타고 다니면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 교사가 완공될 때까지 이야기고 일단은 뭐 울산으로 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올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이미 이제 교육부에서 처분을 했고 그 처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이행하겠다라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걸리는 거죠. 그런 건축해야 되고 뭐 이런 옮겨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울산대학교 병원도 그렇고 울산대학교도 그렇고 교육부하고 잘 협의가 되면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 26일 날 기재부에서 울산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1차 중간 점검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1차 중간 점검 회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의 경제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회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평가를 못 받게 되면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거나 또 경제성을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회의 결과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확인했고요. 기재부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울산시가 제출한 그 예타 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가 그 병상 수와 또 진료 과목 등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별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정원 의원님.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국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울산의료원 이런 공공의료원이 생기는 건 사실 이제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을 이제 울산의료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하기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울산의료원이나 아동병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산재 전문 공공병원에 보면 18개 진료과가 있는데 사실 이제 북구도 사실 젊은 층들이 많이 살아서 애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범서 쪽 구영리 천산 여기도 저희가 가보면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급하게 이렇게 이제 응급실에 갈 만한 병원이 인근에 삼정병원이 있긴 한데 거기는 아동을 보는 병원은 아니고 아니면 울대병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물론 산재를 다루는 거지만 거기도 혹시 이제 그런 아동응급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일부 과에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관여를 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런 걸 안 할 것 같으면은 말 그대로 산재병원만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크게 우리 부지까지 제공해줘가면서 그렇게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데 이제 기본적인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갑자기 심근경색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뇌경색이 온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빨리 들어가가지고 뇌혈관 센터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바로 뚫든지 스텐트를 박든지 이제 이런 그런 기능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소아 아이들에 대한 응급 대응이 가능한 그런 의사들과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서 그 지역에도 좀 무고동까지 그렇게 되면은 좀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도 꼭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좀 꼭 신경 좀 써주시고 소아 청소년과 들어갑니다. 응급을 좀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제 목표는 이제 그 지역 응급 의료기관급 정도로 응급 기능을 갖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이므로 제안자인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울산의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과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의 확산 및 몇 차례의 재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를 염원하는 울산 시민의 뜻을 제20대 대통령실, 국회, 정부에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아침 안 돼가지고